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재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실 저희 전 남편은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 저를 두고 홀로 떠나버렸지요. 하지만 전 남편이 떠나고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저희 전 시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희 전 남편이 떠나게 된 게 제 탓이라며 전 남편 장례식부터 저에게 못 살게 굴더니 저의 머리채까지 잡았던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시모와 인연을 끊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명처럼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전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 하며 저희 전 시모가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희 전 남편은 정말 천사처럼 착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직장인 봉사활동 단체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나보니 서로의 직업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저는 처음부터 마음씨 착한 전 남편이 참 좋았고 전 남편도 순수한 제 모습에 많이 끌렸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고요.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대 때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게다가 물론 사람을 조건을 따져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직업도 그렇고 제가 전 남편보다 잘난 게 없으니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일찍 보내시고 혼자 힘들게 전 남편을 키워왔던 분이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자마자 모든 생각이 바뀌고 말았어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실 줄 알았던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시며 잘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과 결혼식까지 순탄하게 잘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얼마 앞두고 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혜야, 그동안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느라 힘들었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앞으로는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보자. 나도 네 시어미가 아니라 너를 딸로 생각하고 엄마가 돼서 잘해줄 테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잘할게요. 부족한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전 남편과 결혼 후 저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대하며 잘해주셨습니다. 시댁에 가서 물 한 방울 묻힌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착하고 저만을 위해주는 남편 덕에 결혼 생활이 매일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겠지? 무슨 꿈? 당신처럼 좋은 남편에 다정한 시어머니까지. 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후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야. 그래서 매일이 꿈만 같아.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래도 당신이 행복하다니까 나도 기분 좋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응, 그러자. 그 이후 전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힘들면 굳이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저도 사실 직장 생활보다는 집에서 살림하는 일이 더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희 행복한 결혼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저희 인생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집에 도착할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전 남편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게 되었죠.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당신이 좋아하는 청국장 끓여놨단 말이야. 핸드폰 주인분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핸드폰 주인분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저희 남편이 아닌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냥 제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죽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이럴 순 없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전 남편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에게 돌진해 오는 차를 보고 아이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친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을 치여 죽게 만든 운전자가 처벌을 받으며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전부 다 소용없게 느껴졌습니다. 그 운전자가 처벌을 받고 내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전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니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다고나 할까요? 전 남편의 빈소 앞을 지키는데도 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장례식장 안으로 당장이라도 살아서 들어올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때였어요. 전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조문한 손님이 드시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저에게 걸어와서 제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 못된 것, 우리 아들 죽은 게 전부 네 탓이야. 너같이 재수 없는 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 아들이 죽은 거라고. 너 당장 내 아들 살려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습니다. 지금 사람은 그냥 시어머니를 말리려 애를 썼고 전 남편의 장례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평소에 늘 다정하셨던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변한 모습에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와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걸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 피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식 이후 시어머니께서 계속해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전 남편이 떠난 걸 제 탓을 하며 화내신 시어머니를 보며 많이 섭섭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떠나다 보니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입장에선
감정이 격해져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충분히 잠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고 현관문 벨을 누르게 되었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자마자 갑자기 저한테 소금을 뿌렸던 겁니다. 네 아들 잡아먹은 것이 어딜 찾아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냐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전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혹시 무슨 일 생겼나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그걸 네 것이 왜 걱정하는데? 너 혹시 내 재산 노리고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찾아온 거냐? 돈 좀 있는 늙은이 아들도 죽었겠다. 내가 죽으면 재산 물려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하니 나 죽으면 내 재산 홀랑 다 뺏어 먹으려고 찾아온 거냐고? 네 것이 아무리 내 옆에 붙어 있어봤자 땡전 아픈 줄 마음 없으니까 정신 차리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아들 잡아먹은 것한테 내가 미쳤다고 내 재산을 줄 것 같아.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니 원래 이러시는 분 아니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라. 우리 아들 잡아먹은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고 내 속이 뒤집어서 환장할 것 같으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모습 보이지 말라고. 내 말 알아듣겠어? 어머니, 저한테 하신 말씀 벌써 잊으셨어요? 저를 딸로 생각하시겠다면서 엄마 되어주시겠다고 같이 장사를 못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싫다고 하면 알아두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끄럽게 징징 짜고 있어. 재수없게. 그리곤 전 시어머니는 소금이 든 바가지를 제 얼굴에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소금밭이 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울고 있는 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을 매정하게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럽고 슬픈 마음에 그 앞에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전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제 말 좀 들어달라고 사정하면서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절 아무리 미워하고 싫다고 해도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이 세상에 전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 남편이 떠난 충격에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길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댁을 매일 찾아갔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건강이 너무 걱정돼서 어머니가 드실 반찬을 해갔죠. 단 한 번도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반찬을 해서 시댁 앞에 가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경찰분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몹시 당황하고 말았죠. 저 죄송한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같이 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누가 절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여기 집주인분이 아들이 죽고 며느리분이 계속 찾아와 못살게 괴롭힌다고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주기 싫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이었죠. 그리고 전 그날 정말로 경찰들에게 끌려가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셨던 시어머니가 절 경찰에 신고했다니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분이 그러시더군요. 한 번만 더 시어머니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다가는 제가 구속이 될 수 있다면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전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시어머니와의 인연마저 끊길 수 있는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제 얼굴을 보는 것도 싫고 전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으로 복잡해지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시어머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재산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저희는 시어머니 도움 없이 두 사람 힘으로 가정을 꾸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저와 전 남편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대출받아 전셋집으로 얻은 거라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굳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끊기며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 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니 경력도 단절된 상태고 도대체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전 남편이 떠나고 받은 보상금을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떠나고 받은 돈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이 떠나면서 받은 보상금을 전부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부디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이 하늘에서 편히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상가 건물에 제가 가진 얼마 없는 돈과 대출을 받아 작은 가게를 얻어 김밥집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전 남편이 제가 싸준 김밥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라 가게가 망하든 말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뭐라도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가게도 제법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거의 회사 건물들 뿐이라 그런지 장사도 아주 잘 되었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사라지며 슬픔보다는 저를 많이 사랑해줬던 추억으로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요. 저희 가게에는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도 많았는데 그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남성분도 있었습니다. 점잖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김밥을 주문해 먹고 갈 때면 항상 자리까지 정리하고 가시는 고마운 손님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단골 남성 손님이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 위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제가 김밥을 말다 보니 어깨랑 손목이 자주 아파 치료받으러 가게 됐다가 저희 단골 손님이 한의사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가게 손님 중엔 좋은 사람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밥도 사 먹지 않을 거면서 저희 가게를 찾아와 괜히 이상한 말로 시비를 걸며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저희 옆 가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저를 찾아와서 귀찮게 괴롭혔던 겁니다. 여기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 하나? 보니까 제법 쏠쏠하겠어. 이러다가 우리 김밥집 사장 아주 떼부자 되겠어. 아, 장사가 잘 되긴 하는데 아직 제가 사는 전셋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그 돈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아유, 그러면 혼자 많이 힘들겠네. 내가 듣기로는 남편도 죽고 혼자 됐다면서? 의를 어쩌면 좋아. 그러면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야겠네. 그래야 가게 일손도 높고 덜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아는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볼텨.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 누굴 만날 마음도 없고 저는 이대로가 편해서요. 그리고 가게 운영하느라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래도 혼자 됐으면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할 텐데 자기가 이러는 것도 풀려라고. 그리고 더 나이 들면 여자는 값어치도 떨어지고 한 살이라도 더 젊고 싱싱할 때 하는 게 맞지. 네,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싱싱할 때라니요. 제가 아줌마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 전 성희롱처럼 들려서 기분 나쁘네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성희롱이라니, 어디서 그런 큰일 난 소리를.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현실을 말해준 거라고, 현실을. 응, 알겠어. 내가 잠시 실언을 했나 보네. 미안해.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랑 먹게 김밥 6주만 포장해줘. 여기서 제일 비싼 럭셔리 김밥으로 내가 계산은 나중에 합쳐서 꼭 할 테니까 외상으로 달아두고. 현금 없으시면 카드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앞에 키오스크 보이시죠? 그걸로 주문해서 카드 결제하세요. 카드? 아유, 내가 카드를 가져왔나? 아, 아무래도 김밥은 나중에 먹어야 할 것 같네. 아유, 그리고 자기야, 무슨 김밥이 이렇게 비싸? 그냥 1, 2천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가격 좀 내리라고. 사람이 정직하게 해야지 타가지로 장사하면 안 돼. 그러면 난 이만 가본다.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월세랑 물세, 가스비에 재료비만 해도 김밥을 1, 2천 원에 팔면 남는 것도 없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옆집 가게 사장이 하는 말은 저보고 자선 사업하면서 망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마음도 없는 저한테 갑자기 선을 보라며 성희롱 발언까지 하는 무식한 모습에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제가 바쁘지 않은 틈을 타 화장품 가게 주인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서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니요? 도대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내가 말한 소개자리 말이야. 정말 남자가 인물도 좋고 조건도 좋아서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전혀 생각 없다고요. 도대체 그 소개해주겠다는 사람이 누구기에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한테 그 소리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그 괜찮은 남자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야. 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선보는 거 어때? 아, 얘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긴 한데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서 머리도 똑똑하고 아주 능력 있는 애야. 그리고 자기는 한 번 갔다 왔잖아.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번이 결혼하면 세장가 가는 건데 이 정도면 나쁜 조건 아니지 않아? 나만 봐도 시어머니 되면 정말 자기한테 잘해주고 좋을 것 같지 않느냐고. 나처럼 교양 있고 괜찮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리고 여기 가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아깝게 그걸 왜 혼자 써? 결혼해서 자기 서방이랑 같이 나눴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아줌마 백수 아들을 저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계속 찾아와서 저 못살게 괴롭혔던 거고요. 아, 제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아줌마 아들을 속여봤나요? 그리고 뭐라고요? 제가 번 돈을 결혼해서 남편이랑 나눴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돈을 남편이랑 나눠 쓰든 말든 생판 남인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요즘 취업 못해서 백수로 늙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가만히 보니까 아줌마 아들 취업도 안 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제 돈 노리고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랑 결혼시켜서 아줌마 아들 계속 놀면서 편하게 살게 하려고. 제가 사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아줌마 아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 하는데요. 아줌마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미쳤다고 하는 거야. 이게 남편도 죽고 혼자라고 해서 불쌍해서 차려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막말이야. 그리고 어른이 소개 한번 받아보라면 받아보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네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건물주 남동생이나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말해서 너 이 건물에서 가게 빼게 해 만들어줄까? 아줌마, 어디서 그런 무식한 헛소리를 하세요.
요즘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아무리 건물주라도 함부로 가게 못 빼게 하는 거 모르나 봐요. 당신이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내가 계속 나가.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이 영업방해? 당신? 너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그렇게 말하며 화장품 가게 주인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를 대신해 나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인 한의사 선생님이었죠. 지금 남의 가게 와서 깽판이나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아줌마 저번부터 보니까 여기 김밥집 사장님 가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괴롭히던데 정말로 혼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방금 협박하면서 폭력까지 쓰려고 했죠?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저번 일부터 성희롱의 협박죄, 영업방해로 아줌마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드릴까요? 경찰에 신고라뇨?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탕하게 살았는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번부터 와서 아줌마가 김밥집 사장님한테 여자는 신식할 때 결혼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성희롱 발언한 것도, 그리고 오늘 협박하면서 장사 못하게 깽판 치는 거 영업방해한 것도. 저는 김밥집 사장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증인이 되어줄 의향이 있는데 어디 한번 경찰에 신고당해서 끝까지 가보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할 게 아니라 여기 김밥집 사장님한테 하셔야죠.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 저기,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자기 이런 일로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그러면 난 이만 가본다. 화장품 가게 주인 한의사 선생님 말에 주랭랑을 치고 말았죠. 그래서 제 편을 들며 도와준 한의사 선생님이 고마워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는데 괜한 일로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인데 아까 그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사장님이 여기 건물에서 가게 빼고 나가신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나서게 된 겁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 부르세요. 저희 한의원 전화번호 아시죠? 거기로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화장품 가게 주인이 또다시 저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요. 야, 그만 여우년. 너 그래서 우리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싫다고 한 거냐? 아줌마, 또 남의 영업장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건데요. 저 경찰 부를까요, 정말? 알아보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던 그 남자 손님. 여기 위에서 한의원 운영하는 원장이라며? 게다가 그 사람도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고 혼자라고 하던데. 너 그 한의사 남자랑 눈 맞아서 우리 아들 싫다고 했던 거지? 이 속물 같은 것. 남자는 아직 만날 생각 없다고 하더니 결국 돈 많은 놈이랑 눈 맞아서 우리 아들 싫다고 한 거였어. 남자가 있으면 진작이 있다고 하든지. 너 때문에 괜히 내 시간만 낭비했잖아. 잘난 것도 없이 김밥이나 많은 이 김밥 말이가. 너 내가 낭비한 시간을 어떻게 보수할 거야? 아? 아줌마, 그 한의사 선생님이 아내분이 돌아가셔서 혼자인 거 저는 전혀 몰랐고요. 설령 그렇다고 한들 아줌마가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아줌마 아들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싫다고 했는데 아줌마가 계속 찾아와서 만나보라고 저 괴롭혀놓고 어디서 족발화적으로 화를 내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줌마 아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줌마 아들을 정 그렇게 결혼시키고 싶은 거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오냐? 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진작 그러려고 했다. 우리 아들도 다른 데 가면 인기 많아. 그 전에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저번에 혼내주지 못한 것까지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여기 건물주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너 이 건물에서 가게 빼게 하라고 해야겠다. 너 당장 일로 와.
화장품 가게 주인은 갑자기 저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라 같이 머리채를 잡아주었죠. 그리고 결국 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그러니까 내 머리채 좀 놔줘.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나이 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내가 그렇게 누누이 남자 소개받기 싫다고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니 왜 그걸로 오만 사람 잡아서 괴롭히는 건데. 당신 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비 걸며 괴롭힐 시간 있으면 병원에 가봐.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고. 다시는 내 앞에 얼쩡거리면서 아는 척도 말고 우리 가게 찾아와서 깽판 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그러면 내가 놔줄 테니까. 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약속해. 그래서 저는 화장품 가게 주인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다시 달려들려 하더라고요. 무슨 가만. 내가 다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품 가게 주인이 찾아와서 절 괴롭히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한의사 선생님이 나타났거든요. 저희 가게에 바로 들어와서는 제 머리채를 다시 잡으려는 화장품 가게 주인의 앞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이봐요, 아줌마. 내가 저번에도 경고했을 텐데 왜 다시 여긴 찾아온 거야? 정말로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어서 그래? 오호라. 너도 잘 만났다. 어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오자마자 한의사 양반 당신 온 거 보니까 둘이 사귀는 게 진짜로 맞는가 보네. 그래서 김밥이나 많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 아들 싫다고 한 게 맞았어. 그리고 내가 그날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잠시 겁먹어 그랬던 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거로 신고당해서 경찰에 끌려갔다는 사람을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 전에 내가 니들들 이 건물에서 가게 빼게 만들어주겠어. 내가 이 김밥 많은 것한테는 말했지만 여기 건물주 남동생이 나랑 아주 친한 친구라고. 그래. 내가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랑 사귄다. 그래서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러니까 당신 내 여자 건드리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야말로 이 건물에서 가게 당장 빼. 네가 뭔데 어디서 내 가게를 빼라 말아야. 네 놈이 여기 건물주라도 되냐? 그래봤자 여기 건물에 새들어 장사나 하는 놈 주제. 내가 여기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여기 건물주 아들이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가게 빼게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하라. 당신같이 정신 나간 여자 더는 우리 엄마 건물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건물주 아들? 그래. 내가 여기 건물주 아들이다. 그리고 뭐 우리 삼촌이랑 친한 친구 사이라고?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우리 삼촌 하도 말씀은 비우고 다녀서 연 끊은 지 오래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삼촌한테 나랑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랑 쫓아내달라고 백날 말해봐. 우리 엄마가 당신을 쫓아내면 쫓아냈지. 자식인 나랑 미래 며느리인 여기 김밥집 사장님을 쫓아낼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내가 우리 엄마 물어서 알아보니까 당신 지금 가게세도 못 내서 임대료도 많이 밀렸다며. 거기다가 당신 아들 대학 졸업한 다음에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면서 쉬고 있다면서? 지금 그래서 김밥 사장님 가게가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으니까 그거 노리고 능력 없는 당신 백수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괴롭혔던 거잖아? 당신 아들 김밥집 사장님한테 결혼시켜서 빨대 꽂고 살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나랑 사귀는 것 같으니까 남의 가게 와서 심통 부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내 말이 틀렸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와서 안 괴롭힐게요. 원장님이 여기 건물 사장님 아들에다가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미래 며느리가 되실 분인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가게 장사도 안 되고 아들놈도 정신도 못 차리고 매일 집에만 놀고 있으니 제가 속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부러워서 그랬다고요. 부러우면 아무 죄 없는 사람 찾아서 괴롭혀도 되는 거야.
당신 잘못한 거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어디 단단히 각오하라고. 그러자 이번에는 화장품 가게 주인이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말 좀 잘해서 나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래.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본 사이야? 자기, 그렇게 해줄 거지? 아줌마, 내가 미쳤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아무 죄 없는 나 괴롭힌 아줌마를 도와주겠냐고. 나 아줌마 정말로 경찰에 영업방해랑 협박죄 성희롱으로 신고할 테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 한번 느껴봐. 그리고 저는 그날 화장품 가게 주인을 경찰에 정말로 협박죄, 성희롱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야 모르고 당했다지만 두 번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가게 주인이 저희 가게로 와서 저를 괴롭힌 내용이 담긴 가게 CCTV 영상이랑 한의사 선생님의 증언으로 화장품 가게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장품 가게 주인은 오래도록 건물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건물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알고 보니 한의사 선생님이 바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게 한의사 선생님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가게 김밥을 사러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화장품 가게 주인이 싸우는 걸 보고 놀라 곧바로 한의원으로 올라가 한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한의사 선생님이 바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를 도와준 한의원 선생님께 감사함도 전할 겸 비싼 고깃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점도 물을 겸 해서요.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얻어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그 화장품 가게 주인 일도 잘 마무리하고 더는 저 찾아와 괴롭힐 사람도 없으니 속 시원한 마음인걸요. 그런데 한 가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그날 화장품 가게 사장한테 제 남자친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화장품 가게 주인이 사장님을 너무 괴롭히니 화가 나서 했던 것도 있고 저 사실은 사장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버렸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장님 괜찮으시면 저랑 데이트 몇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후로 사장님이 싫다고 하시면 절대로 귀찮게 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의원 선생님이 김밥이나 많은 저를 좋아한다는 말에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실이 부담스러워 거절을 해볼까도 했는데 점잖고 믿음직한 한의원 선생님의 모습에 몇 번은 만나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 만나 데이트한다고 사귀거나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의사 선생님이랑 데이트를 시작했고 저희는 연인 사이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부모님도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둘 다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 서로 보듬으며 잘 살 거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배우자분을 잊고 상심이 컸는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예비 시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람도 안 만나고 일만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할 여자가 생겼다며 저를 데리고 오니 시부모님은 그저 고맙기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준비 시작하자 예비 시부모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희 둘의 힘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나 남자친구나 생전에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 신혼집이야 서로 각자 살던 집을 정리해서 합치면 되었거든요. 결혼식 비용이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절반씩 내서 간소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 신혼집이며 혼수의 결혼식장 비용까지 전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몇 년 동안 일만 해서 모아둔 돈도 있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예약한 결혼식장 비용이라도 제가 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저희 결혼 반지로 제가 살면서 평생 껴보지도 못할 정말 비싼 반지로 해줬으니까요. 이렇게 받기만 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결혼식장 비용이라도 내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동안 숨겨왔던 엄청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뭔데? 뭔데 이렇게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래? 우리 결혼식장 비용 자기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미 자기 대신 내준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 반지 사실은 내가 맞춘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장 비용 내주시기로 하신 분이 내주신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식장 비용을 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결혼 반지를 자기가 해준 게 아니라고. 남자친구의 말에 처음엔 저희 결혼식장을 비용을 내주겠다며 저희 결혼 반지를 해준 것이 예비 시부모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남자친구가 굳이 심각한 분위기까지 잡으며 말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우리 결혼식장 비용 내주기로 하면서 결혼 반지 해준 사람 자기 전 시어머니셔. 뭐라고? 어머니가? 그래. 자기가 당신한테는 딸 같은 존재라고 친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꼭 해주고 싶다고 나한테 간곡히 부탁하셨어. 그것도 한의원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자기랑 시어머니 사이가 어땠는지 몰랐다면 거절했을 텐데 자기한테 들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허락해 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건 자기 전이 시어머니께서 본인 돌아가시면 그때 전해주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돈을 모아두셨던 통장인가 봐. 뭐 나중에 세금 문제랑 정보 해결은 해야겠지만 자기 앞으로 이미 유언장을 법정 공증까지 받아서 남겨놓으셨더라고. 본인 재산 전부 자기한테 남긴다고. 이 통장은 혹시나 급할 때 쓰라면서 주셨어. 그리고 이건 자기 전 시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자기한테 주라고 하면서 남기신 편지야.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건네준 전 시어머니의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다혜야. 그때 널 매정하게 내쫓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런데 내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안 하면 다혜 네가 재혼도 안 하고 내 옆에서 평생 있을 것 같았거든. 물론 다혜 네가 내 곁에 있어주면 나야 좋겠지만 아직 젊은 네가 우리 아들도 못 있고 나 때문에 네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될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너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다혜야, 내가 그때 했던 말들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다혜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며느리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러니 굳이 우리 아들 목까지 네가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라마. 저는 전 시어머니의 편지에 그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전 남편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시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시어머니는 이사가 그 집에 살지 않은 상태였고 남자친구가 알게 된 전 시어머니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분명히 제 결혼식에 와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을 떠나보낸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저희 결혼식장에서 전 시어머니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멀리서 제 결혼식을 몰래 보고 계신 전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도중이라 시어머니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이미 신랑 남편 친구들에게 저희 전 시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게 되면 꼭 좀 붙잡고 있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재빨리 도망가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친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전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오해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죽고 없는데 네 것이 혼자 행복하겠다고 재혼한다고 해서 내가 깽판 치러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고마운지는 알아.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앞으로 어디 두고 보자.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어머니 지금 저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몰래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아들 잡아먹은 것을 내가 뭐가 예쁘다고 축하해 주러 와. 전 시어머니 말에 저는 제 결혼 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저 결혼 반지 해주신 건데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은 왜 저한테 전부 남긴다고 유언장까지 쓰신 건데요? 저희 신랑한테 어머니 통장은 왜 맡겼냐고요? 이미 신랑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저 재혼해도 우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말고 딸이랑 엄마 관계로 만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 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딸이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냐고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뒤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 시어머니 두 눈가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맹추야. 나 같은 늙은이를 엄마로 둬서 뭐하게. 앞으로 네가 내 딸 해봤자 나중에 내 병수발밖에 더 들겠어? 왜 스스로 차주해서 고생하려고 들어? 고생 아니에요, 어머니. 아파도 괜찮고 나이 드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프면 제가 병수만 하면 돼요. 이미 신랑이랑도 이야기해서 어머니 살다가 아프시면 저희가 돌보기를 약속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 말 가지 마세요. 제 옆에 있어달라고요. 정말 내가 그래도 되겠어? 네가 정말로 네 옆에 있어도 되겠냐고. 네, 어머니, 그래도 되고 말고요. 제발 제 곁에 있어주세요. 다혜야, 어머니. 전 시어머니랑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로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결혼식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시부모님도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어머니랑 왕래하며 연락하고 지내는 걸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새로운 엄마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전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정엄마가 생긴 것이죠.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시부모님이며 그리고 전 시어머니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모시며 살 생각입니다. 지금의 신랑과 행복하게 살면서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